다시 한 번 더 식물의 조직들 잎을 단면을 한번 살펴보는데요. 표피 조직이 있었고요. 그리고 광합성이 활발하기라는 여기 써주고 있는 책상 조직. 옛날에는 책상 조직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울타리 조직이라는 이름을 쓰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이런 세포가 좀 성근 여기를 해면 조직이라는 이름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아래쪽에 표피 조직이 있는데요. 표피는 광합성 합니까 하면 광합성하지 못합니다. 여기는 연목체가 없습니다. 근데 표피 조직 중에 표피를 구성하는 것들 중에 아주 재밌는 놈이 있네요. 뭡니까 하면 기공. 공자는 비공자예요. 즉 기공이라는 특정한 물질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해됐습니까? 기공을 둘러싸고 있는 공변세포. 이놈은 광합성합니다. 이해됐습니까? 이 공변세포가 광합성하는 과정에서 기공이 열리고 닫히고 하는 기작을 통해서 공기의 출입을 조절하는 게, 그리고 또 증산작용을 조절하는 게 이 공변세포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공변세포는 안쪽은 세포벽이 두껍고 바깥쪽은 세포벽이 얇은 이런 두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빛이 들어와서 광합성을 하게 되면 이 안에 농도가 높아집니다. 이때 농도가 높아지는 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삼투압이 높아집니다 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요. 그러면 주변에서 물이 이 공변세포로 넘어가게 됩니다. 맞지만 이 안쪽의 세포벽은 두껍고 바깥쪽은 얇겠잖아요. 그러니까 안쪽은 그렇게 많이 잘 안 늘어나고 바깥쪽이 많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광합성을 하게 되면 안쪽이 이렇게 열리고 바깥쪽이 이렇게 부푸는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기공이 열린다는 뜻이죠. 기공이 열릴 때 제일 첫 스타트한 게 뭐였습니까? 하면 빛이래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기공이 열리면서 물이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 있겠죠? 즉 증산이 시작될 수 있겠다는 겁니다. 증산의 첫 스타트는 빛이었습니다. 증산이 잘 되겠다. 다시 말하면 증발이 잘 되겠다 하겠습니다. 화학에서 한번 배워보던 것 같습니다. 증발이 잘 되려면, 증산이 잘 되려면, 자, 온도가 높아야 돼, 낮아야 돼? 온도가 높아야 되겠네요. 습도는 높아야 되겠어, 낮아야 되겠어? 그죠? 습도가 낮아야 또 증발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잘 불어주면 좋겠습니다. 식물체 내에 물이 넘쳐나게 많으면 빨리빨리 내보내려고 하겠죠. 이렇습니까? 그게 증발이 잘 되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다고요. 증산이 잘 되려고 하는 과정. 공변세포가 광합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빛 쨍쨍할 때, 온도 높을 때 그렇게 증발이 잘 되고 기공이 열리는 그림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예, 오른쪽 페이지에 기공의 열리고 닫히고 하는 개폐의 과정에 대해서 소개되겠습니다. 정리해 보십시오. 단정 문제 풀 건 아니고요. 보충자들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항상 말하지만 내가 책에 있는 모든 걸 다 하나하나 읽어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선생님 이거 글자 이건 이해가 안 됩니다 하는 것들을 얘기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뿌리 줄기 얘기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 파트의 얘기다. 식물체의 구조, 식물체가 하는 일 이런 것들은 여기 중학교 2학년 내신 과정에서 또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중3 파트나 그 이상에서 해야 되는 일들도 있지만 중2 파트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면 확실하게 지금 땡겨놔야 되죠. 내신 착살내면 안타깝잖아. 자, 조금 더 오버해 볼게요. 여기 인맥을 하나 그려놨습니다. 인맥. 아까 말했다시피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줄기를 통해서 줄기의 물관을 통해서 이제 잎으로 보내주는데요. 광합성할 때 물이 필요합니다. 광합성할 때 필요한 물을 공급해 주기도 하겠네요. 이 인맥에서. 이 인맥이 외떡잎 식물과 쌍떡 식물의 인맥이 좀 다르네요. 외떡잎 식물은 나란 인맥이라고 해서 그 인맥들이 말 그대로 나란합니다. 반면 쌍떡 식물은 중앙 인맥에서 양옆으로 그물처럼 뻗어나오네요. 그물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외덩이 식물과 쌍둥이 식물의 뿌리 형태, 줄기 속의 관다발의 유무, 그리고 인맥의 특징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뒷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좀 전에 증산의 얘기를 해봤지 않습니까? 증산이 하려고 하는데 어떤 조건, 어떤 조건에서 증발이 잘 되나, 증산이 잘 되나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일반 상태 그대로 놔뒀습니다. 즉 잎도 많이 달려있는 그런 놈을 준비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잎을 전부 다 뜯어봤습니다. 세 번째는 똑같은 일반적인 상태인데 비닐봉지로 감싸봤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어떤 관계가 나오겠습니까? 하네요. 일단 일반적인 상태는 증발이 잘 되겠죠. 일반적인 상태에 잎도 있고 할 때는 증발이 잘 돼갖고 증산이 잘 돼갖고 물수위가 꽤 많이 낮아져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잎을 다 뜯어봤어요. 증산 잘 일어날까요? 증산이 잘 일어나지 않을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수위가 제대로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예, 그 페이지 그 그림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비닐봉지를 쌓아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처음에는 증산을 잘 하겠습니다. 그죠? 근데 비닐봉지 안에 습기가 이제 많이 차면, 다시 말해서 습도가 올라가면 증산이 계속 잘 된다? 그렇지 못하겠네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은박을 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은박을 쏴버리면 빛 자체가 안 들어오죠. 그러면 제대로 증산이 일어나지 않은 그런 특징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일반적으로 기공은 잎의 어느 쪽에 위쪽이 기공이 있습니까? 아래쪽이 기공이 있습니까? 아래쪽에 기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왁스칠을 해볼까요? 위쪽에 왁스칠을 한 경우와 아래쪽에 왁스칠을 한 경우 두 가지 케이스 중에 증산이 억제된 케이스는 당연히 아래쪽에 왁스칠을 했을 때이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런 실험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보충자를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예전에 여러분들이 물의 특징을 하면서 배워본 바가 있을 텐데요. 물의 특징. 물 분자가 수소 결합을 통해서 분자가 굉장히 인력이 강해요 하면서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모세관 현상이라는 걸 소개해봤습니다. 가느다란 모세관, 조금 더 두꺼운 관을 준비해볼까요? 이랬을 때 관이 가늘면 좀 더 높게 물이 올라가는 이런 것을 모세관 현상이라는 이름을 쓰게 됩니다. 유관에 따라서 물 분자가 서로 붙어가서 쭉쭉쭉 올라가는 이런 건데요. 예전에는 높이 수십 미터의 나무들이 어떻게 그 끝까지 물을 올리냐에 대해서 모세관 현상이라는 것에 주목을 했었습니다. 채관이 가느니까 그 사이에 마치 모세관처럼 쭉쭉쭉 올라가는. 근데 지금에 와서는 그것보다는 물의 증산작용이 물을 위로 올리는데 더더더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증산작용, 아까 말했다시피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뿌리에서 물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무기압류를 농축시키는, 자기한테 필요한 무기압류를 농축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었겠고요. 체온 조절하는 일련의 과정도 있겠습니다. 자기 몸에 물의 이제 양을 조절하는 그런 특징들도 있겠네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증산작용을 통해서 가장 큰 원인이 증산작용을 통해서 물이 식물의 끝까지 올라가게 만드는 이유였다 하겠습니다.
도중결 다 읽어보시고 충분히 다 읽었다면 이제 개념 확인 밑에 개념 확인 문제가 8가지 있죠? 예, 개념 확인 문제 8가지 풀겠습니다. 시작해 보십시오. 식물체가 높은 데까지 물을 올리는데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한 게 뭐라 했다고요? 증산작용. 예전에는 모세관 현상이라는 걸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증산작용이 더더더 중요하다입니다. 이해됐어요? 물광 따라서 쭉쭉쭉 올라가는 이런 모세관보다 증산작용이 더 중요했다. 답지 완전히 빼내서 찾지 마세요. 설명표이 나왔을까요? 없습니까? 예, 뒤쪽 변호해 보겠습니다. 기본 문제 한번 볼까요? 예, 기본 문제 6가지 있네요. 시작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위쪽이 물건이고 아래쪽이 직원 되겠습니다. 그 짜잘한 것들은 위에서 이걸 해야 돼요. 예, 6가지 탑을 채점하세요. 잘 됐습니까? 자, 기본 문제 다 풀어보셨어요? 채점 다 끝냈고요? 오늘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이제 증상이라는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식물체가 필요한 물뿐만 아니라 이제 무기 양분을 흡수하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겠고요. 또한 식물체가 뭐 짧게는 수 센티에서 높게는 수십 미터까지 물을 올리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도 바로 이 증산이었다. 옛날에는 모세현 현상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많은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다른 표피 조직들은 광합성 한다고요? 안 해요. 그러나 공변세포에는 광합성을 합니다. 무엇이 있어서? 광합성한 세포 순간이 뭐였죠? 영록체죠. 표피적인 영록체가 있다고요? 없어요. 그러나 표피 조직 중에 하나인 공변세포 쪽에는 뭐가 있다고? 영록체가 있어서 광합성을 하겠습니다. 햇빛이 쨍 들어오면 광합성하게 되면 주변으로 물이 들어오게 주변에서부터 물이 들어옵니다. 왜? 요 차액의 농도가 높아지면서 그러면서 안쪽이 두꺼운 놈이 이렇게 열리겠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증발이 잘 일어난 조건이나 증산이 잘 일어난 조건마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광합성을 빽빽하게 많이 하는 곳이 울타리 조직도 있고 해면 조직에도 일부 광합성 할 수 있겠고요. 이해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유형 익히 문제가 있네요. 유형 익히 문제 89쪽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